안녕하세요. 사건 이슈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강복수님. 명의 보증 채무 5천만 원, 연체 30일 경과. 봄볕이 창문에 들어오던 오전이었는데 그 문자를 본 순간 손이 멈춰버렸죠. 올해 63입니다. 남편 없이 두 딸을 키운 게 벌써 20년이 넘었더군요. 새벽 4시면 일어나 수원 재래시장 한쪽 구석에서 반찬통을 버려놓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깍두기, 멸치볶음, 호박전. 손마디가 굵어지는 것도 몰랐던 시절이었죠. 큰딸 지연이가 의류 도매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기특했습니다. 36에 뭔가를 스스로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아이 창업 첫 달에 시장에서 번 돈 30만 원을 봉투에 넣어줬어요. 뭐가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엄마 마음이 힘이 된다고 했던가요? 그 말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반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서류 한 장을 들고 왔더군요. 사업 정리하는 서류라고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고. 저는 노안이 심해서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거든요. 딸이 가리키는 칸에 그냥 찍었습니다. 서류 이름도 못 읽었는데 찍고 나니까 지연이가 빠르게 챙겨 나갔습니다. 현관에서 잠깐 뒤를 돌아보더니 고마워요 엄마. 그 말 한마디만 남기고. 그때는 그게 무슨 서류인지 물어봐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딸을 믿었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봄이 거의 다 가는 그날 아침 문자가 온 겁니다. 5천만 원, 보증 채무, 연체. 그 세 단어가 화면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어디에 걸어야 하는지조차 몰라서 그냥 식탁 앞에 앉아 있었죠. 작은 딸 미연이한테 전화를 할까? 지연이한테 직접 물어볼까? 반찬통 뚜껑이 열린 채로 가스불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타는 냄새가 났을 때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은 그렇게 지나갔더군요. 지연이한테 전화를 건 건 문자를 받은 이튿날이었습니다. 신호는 갔습니다. 1번, 2번. 끊어지더군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아예 받질 않았어요. 문자를 남겼죠. 엄마야, 은행에서 문자가 왔는데 전화 좀 해줘. 그게 전부였더군요. 사흘이 지난 것이었죠. 지연이한테서 짧은 답장이 왔거든요. 바빠, 나중에. 그 두 글자가 화면에 뜨는 걸 한참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언제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죠. 그래도 기다렸어요. 딸이 사업 때문에 바쁜가 보다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새벽에 반찬통을 닦으면서도 시장 골목을 걸으면서도 지연이 전화가 올까 싶어 주머니에 손을 자꾸 넣었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더군요. 보름쯤 지났을 때쯤이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큰딸이 사업을 하던 동수원 쪽 상가를 향했죠. 버스를 한 번 갈아타고 골목을 2번 꺾어야 나오는 2층 자리였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발이 무거웠어요. 유리문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죠. 옷걸이 몇 개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계산대 위에 먼지가 앉아 있더군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 옆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종이 한 장. 임시 휴업. 날짜는 2달 전이었죠.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임시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게 임시가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먼지 쌓인 계산대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작은 딸 미연이한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처음엔 그냥 목소리나 들으려고. 근데 미연이가 먼저 물어보더군요. 엄마, 언니한테 연락했어? 나 엄마한테 말해야 할 게 있는데. 잠깐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미연이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가 엄마 도장함 가져간 거 나 봤거든? 작년 가을이랑 올 봄에 2번. 그때 이상하다 싶었는데
내가 괜히 말했다가 언니가 뭐라 할까봐. 2번이라는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라는 말이요. 다음 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꺼냈어요. 보증 계약서가 2장이더군요. 서명 날짜가 달랐습니다. 하나는 제가 기억하는 그날, 또 하나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날이었죠. 현재 연체 원금의 이자까지 합산하면 5,300만 원가량 됩니다. 평생 반찬 장사로 모은 돈이 2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 5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손마디가 굳어가면서 모은 세월이었거든요. 창구를 나오는데 다리가 풀리더군요. 벽을 잡고 겨우 걸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만 보았던 것입니다. 어느 정류장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앉아 있었죠. 그날 밤 밥을 했습니다. 소뚜껑을 여는데 김이 확 올라오더군요. 간을 봐야 하는데 숟가락을 들고 서서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밥이 식었습니다. 그대로 불을 껐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건 알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바보였나? 아니면 딸을 너무 믿었나? 미연이가 보내온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가 전화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언니가 엄마한테 도장 동의받으려고 보낸 메시지들이 거기 다 있었죠. 날짜도 내용도. 지연이가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저한테 직접 물어본 적이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다시 들었죠. 미연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미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자마자 목소리가 달랐죠. 언니한테 직접 가지마, 엄마. 그 말이 첫 마디였습니다. 엄마, 나 같이 갈게. 혼자 가지마.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을 굳혔더군요. 혼자 가야 했습니다. 딸 앞에서 딸을 따지는 자리에 다른 사람 끼어들면 안 된다 싶었거든요. 그게 엄마 마음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던 거죠. 지연이 사는 동네 버스를 탔습니다. 차분하게 물어보자, 화내지 말자. 그렇게만 다짐한 것이었더군요. 버스 창밖으로 벚꽃이 다 지고 연두빛 이파리만 남아있더군요. 봄이 끝나가고 있었죠. 지연이 사는 빌라는 역에서 걸어서 10분이었습니다. 3층이었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당겨보았습니다. 꼼짝도 안 하더군요. 초인종을 눌렀더군요. 2번, 3번.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가 서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밑이 거뭇했더군요. 저를 보더니 잠깐 굳었죠. 그 표정이 이상하더군요. 반가운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거기 왜 갔습니까? 거기라니 제 딸 집인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켰죠.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좁은 거실이었답니다. 소파 위에 옷가지가 쌓여 있었고 식탁에는 먹다만 컵라면이 그대로였죠. 지연이는 소파 팔걸이에 기대서 팔짱을 꼈습니다. 앉으라는 말도 없었답니다. 꺼냈습니다. 연체 문자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조용하게, 최대한 조용하게. 엄마가 직접 찍은 거잖아요. 저 몰라요. 그 말이 나오는데 1초도 안 걸렸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죠. 준비된 말처럼. 귀가 먹먹해졌었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찍은 거 맞더군요. 노안이라 잘 안 보여서 딸이 내미는 서류니까 그냥 찍었던 것입니다. 그게 보증 계약서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지연이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죠. 더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엄마도 알잖아요.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5천만 원 연체 고지서가 날아온 건 저한테였는데 도장을 몰래 꺼내 쓴 건 그쪽인데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부터였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류 들고 왔던 그날부터 엄마가 잘 못 보는 거 알면서 재촉하면서 빨리 찍어달라고 처음부터 방패막이로 쓸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져봤자 저 입에서 나올 말이 뭔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가방을 들고 일어났었답니다. 지연이는 말리지 않았죠. 계단을 내려오면서 손잡이를 잡았더군요. 차가운 쇠 느낌이 손바닥에 박혔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연두빛 가로수 잎이 흔들리더군요. 그 잎들이 이상하게 선명해 보였습니다.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미연이 번호를 눌렀죠. 미연아,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니? 엄마, 말해. 다 할게. 그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한 채 미연이가 데리러 갈 때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더 설명도 없이 그게 전부였죠. 이틀 뒤 아침이었더군요. 미연이가 수원 법률구조공단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갔죠.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방이었습니다. 책상 맞은편에 변호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미연이가 보관해온 카카오톡 캡처 화면이었죠. 어머니, 여기 보시면요. 도장을 찍은 날짜가 3월 14일로 돼 있거든요.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어머니 카드 영수증이 있어요. 오전 11시 생선가게, 오후 2시 두부가게. 계약서에 찍힌 시간이랑 완전히 겹칩니다. 제가 시장에 있었던 그 날짜와 겹쳤던 것입니다. 생선가게, 두부가게. 그날 새벽부터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던 그 화요일이었죠. 변호사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카카오톡도 있어요. 지연 씨가 동생한테 보낸 메시지인데요. 어머니 도장 어디 있냐고. 그것만으로도 무단 사용 정황이 됩니다. 손이 식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꼼짝도 못했죠. 보증계약 무효 심판 청구가 접수됐습니다. 채권자 측에 서류가 넘어갔죠. 사흘 뒤였습니다. 채권자 측 담당자가 지연이를 불렀다고 했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미연이한테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연이가 처음엔 부인했다더군요. 어머니가 직접 찍었다고. 근데 영수증이랑 카카오톡이 나오니까 말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채권자 측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변호사님이 전화를 받으셨죠. 그리고 상담실 문을 열고 나오시며 한마디 하셨어요. 복순 씨, 채무 명의는 지연 씨 본인으로 전환 확정됐습니다. 그 말이 귓속으로 들어왔는데 한 번에 소화가 안 됐습니다. 멍하니 서 있었죠. 미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는지 따뜻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어떻게 하라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엄마도 그냥 찍어줬잖아.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는 네가 내민 서류를 믿었어. 그게 내 잘못이면 그래, 내 잘못이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죠. 5천만 원짜리 배신에 할 말이 남아있을 리가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건물 유리창 너머로 가로수가 보였더군요. 봄 햇살이 잎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확인서를 손에 쥐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연이가 옆에 있었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2달이 지났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새벽 4시 반,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더군요. 30년을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반찬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봄 내내 문을 닫았으니 단골 손님들이 어디 가셨나 걱정했는데 첫날부터 2분이 오셨어요. 멸치볶음 한 팩씩 사가시면서 어디 아프셨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냥 좀 쉬었어요. 그렇게만 했답니다. 냉장고 문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문짝에 자석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지연이가 초등학교 때 그린 거였죠. 크레파스로 칠한 엄마 얼굴. 눈이 동그랗고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떼어야지 했는데 그날도 그냥 뒀습니다. 미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었어요.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주쯤 지났을 때였죠. 엄마 잘 자. 짧은 3글자였습니다. 코가 찡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지연이한테서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기다리는 건 아닌데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잠깐 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기다리지 않는다면서 기다리는 마음. 살다 보면 믿어서 다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 상처가 어리석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도구로 쓴 쪽이 잘못한 거죠. 혹시 지금 비슷한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다치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다치고 나서 일어서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 4시 반, 멸치 한 줌을 팬에 올렸습니다. 기름 냄새가 부엌에 퍼졌어요. 아직 전화는 안 옵니다.